자, 안녕하세요. 의료기술직 공중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입니다. 자, 2025년 4월 10일 경기도 의료기술직 시험 어떠셨어요? 쉬우셨어요? 어려웠어요? 항상 공중보건은 18대 2의 법칙 기억하실 겁니다. 18개는 보통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2문제는 좀 낯선 문제. 제가 항상 평상시에 얘기를 했잖아요. 이 법칙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훑어볼까 합니다. 자, 역학 역시 예상대로 5문제나 나왔습니다. 자, 개념, 여기에 이제 역사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알파 인덱스도 나오고, 한 4문제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건행정 역시 무시하지 않으셔야 돼. 4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은 생각보다 조금 나왔어요. 2문제밖에 안 나왔고, 이거 굉장히 좀 쉬웠던 기억이 나시는데, 이게 약간 헷갈릴 만한 게 있겠다라는 문제가 딱 한 문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 보건교육, 학교보건, 기생충, 노인보건 각각에 대해서 한 문제씩 나왔는데, 문제는 노인보건에서 조금 낯선 문제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보건에서 뜬금없이 학교보건법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문제를 보면서 제가 이거 요령이 있으면 정답을 때렸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20개 문제 중에서 변별력이 있는 4개의 문제만을 제가 뽑아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자, 우리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하수 처리 과정 중에 2차 처리 과정인 본 처리, 여기에는 호기성 처리 방법이 있고 혐기성 처리 방법이 있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중에서 호기성 분해를 위해 활용되는 방법, 옳은 것은, 그래서 호기성 처리 방법에는 뭐 살수여상법도 있고, 그 다음에 살수여상법, 활성온이법, 그 다음에 산화지법, 회전원판법, 이 4개가 있거든요. 이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었었어요. 그럼 뭐냐 이거죠. 호기성 처리, 호기성 분해를 할 때 활용되는 어떤 방법,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 폭기, 뭐 있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했을 거예요. 폭기는 물이 숨을 쉰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산소를 빨아들이고, 공기 중에 산소를 빨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다, 물이. 그래서 물 가까이 코를 들이대면 굉장히 답답하다, 이걸 느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요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숨을 쉬는 폭기. 요게 호기성 분해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쪽 부분을 전혀 몰랐더라도 딱 보면 이거는 폭기밖에 있을 수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헷갈렸던 게 퇴비아 같은 경우도 이것도 호기성 미생물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럼 얘도 호기성 미생물 아니야? 근데 솔직히 하수 처리 중에 퇴비아는 없거든요. 그래서 답은 3번이 아니라 1번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정답 고르기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문제입니다. 요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인지기능 상태나 치매를 선별할 수 있는 검사.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치매 검사 방법을 묻고 있는데, 솔직히 MMPI는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긴 있을 것 같아.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쪽이 전공이 아니면 MMPI가 뭐야? 또 이랬을까봐 걱정되긴 합니다. 그 다음에 MMSE, DDS, EQOD라고 해서 좀 낯선 애들이 다번이나 라번 같은 경우 좀 낯설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이게 예방의학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도 예방의학의 내용을 좀 정말 열심히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MMPI는 뭐냐면요, 다면적 인성검사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 MMPI 결과 10개의 성격을 알 수 있는데, 하나가 건강염려증, 그다음에 우울증, 히스테리, 그 다음에 반사회성, 그리고 강박증, 편집증, 조현병, 그다음에 경조증, 내향적인 성격, 이렇게 10가지를 알 수 있는 게 MMPI. 워낙 유명한 척도니까 이거는 웬만하면 아실 것 같아요. 이건 절대로 치매를 선별할 수 있는 검사는 아니거든요. 자, MMSE라고 해서 이게 치매 선별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선별검사라는 건 뭐예요? 치매 기운이 있다, 없다야. 그래서 이 MMSE 결과, 있는 걸로 나왔어. 그럼 무조건 치매가 아니라, 치매 성격을 갖고 있구나. 선별할 수 있는 검사예요. 결국 이거를 하고 나서 만약에 이게 조금 안 좋은 점수로 나왔어. 그러면 치매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한 검사를 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결국 이건 MMSE는 치매 선별 검사.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좀 신속하게 측정이 됩니다. 근데 좀 약간 신뢰성이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하여튼 신속하게 결과를 알 수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GDS인데, 요게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에게 두 번째로 하는 검사가 요 검사인데, 요게 말 그대로 심각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매의 심각도가 굉장히 세구나, 높구나, 치매의 심각도가 별로 낮구나, 이런 걸 좀 결정하는 게 GDS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기억력과 일상생활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EQOD는요, 건강 관련 삶의 질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삶의 질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EQOD라고 하는데, 이게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걸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들 국민 건강 역량 조사 아실 거예요. 매년 하는 거. 그리고 지역사회 건강 조사. 에서도 요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정확하게 EQOD라는 걸 잘 모르셔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름을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 여태까지 좀 자주 접했던 부분이 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보면은 보통 3점 척도가 있고 뭐 3점 척도, 5점 척도가 있긴 하는데, 하여튼 요게 제일 좋은 거는 국가 간의 비교가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치매를 선별할 수 있는 검사는 두 개입니다. MMSE, 그 다음에 GDS.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 자, 그 다음에 학교본법이요. 자, 보시면 제가 법규를 강의하면서 항상 그랬을 거예요. 항상 모든 법에는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기본 계획은 높은 사람이 짠다. 그래서 보건과 관련된 곳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짠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본 계획을 짜고 이거를 밑으로 내린다라고 표현했거든요. 밑이 누구였냐면 시도지사였거든요. 그럼 시도지사는 장관의 기본 계획을 근거로 자기 시 자기도의 실행 계획을 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또 밑으로 내리거든요. 그 밑이 누구냐면 시군구청장이에요. 그럼 시군구청장은 장관의 기본계획, 시도지사의 실행계획을 근거로 자기 시, 자기 군, 자기 구의 또 실행계획을 짜요. 그런데 기본계획은 5년에 한 번씩 짭니다. 그리고 실행계획은 매년 짠다, 이렇게 알려드렸거든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좀 보세요. 이 문제는 5년마다 짠대요. 그리고 이거는 기본계획이래요. 그러면 기본계획은 높은 사람이 짜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하면 큰일 나지. 왜? 학교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럼 학교와 관련된 거, 학교에서 제일 높은 사람 누구겠어요? 당연히 교육부 장관이겠죠.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짜고 이걸 밑으로 내립니다. 그 밑이 누구냐면 교육감이 되는 거예요. 결국 교육감은 실행계획을 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한테 법규를 들었던 분이라면 이런 이치를 알면 이것도 답은 금방 고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또 착각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했을까 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설마 안 그러겠지. 학교는 교육부 장관이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 알고 계시면 되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구소련의 알마타 국제회의 아실 거예요. 1차 보건의료. 1차 보건의료에는 뭐 원칙도 많고 하여튼 되게 많았잖아요. 사업도 많고. 그런데 1차 보건의료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냥 추상적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자세히 사례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 원칙도 제가 자세히 알려드렸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일단 지역사회 참여와 부분 간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이건 아실 거예요. 그죠? 혼자 못한다. 보건복지부 혼자 못한다. 여러 사회, 여러 조직이 협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당연히 일본은 맞아요. 그냥 두 번째,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형평성은 뭐였었어요? 필요한 사람에게 모든 걸 평등하게 해주겠다. 이걸 형평성이라고 했거든요. 필요하지 않아? 그럼 굳이 안 해주는 거죠. 근데 필요하다면 똑같이 해줄게. 이게 형평성. 그래서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 사람이 술 먹고 다친 거야. 아이, 꼴보기 싫어. 술 먹었으니까 너 안 해줘. 이게 아니라 술 먹어서 다쳤든 일하다 다쳤든 모두 다 서비스를 제공해 줄게. 이걸 우리 형평성의 원칙이라고 보는 거죠. 당연히 맞는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정답을 제가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의 외부적인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보건의료를 접근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일단 4번부터 한번 볼까요? 4번. 그 지역의 주요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포함한다. 우리 예방접종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1차 보건의료를 행하는 사람이 보건의료 전담 공무원. 그래서 간호사인데 유일하게 예방접종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했었거든요. 당연히 4번 맞아요. 결국 1번, 2번, 4번은 누가 봐도 맞아요. 근데 이 3번이 약간 이상한데? 그래서 정답은 3번 고른 거 당연히 3번 고른 건데 이거를 좀 고쳐드리려고 제가 이걸 좀 갖고 와봤습니다. 어떤 문제의 외부적인 현상, 어떤 문제가 있는데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그럼 괜찮아요.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없어. 그런 걸 우리 외부적인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드디어 외부적으로 이렇게 드러났어.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보건의료를 접근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회가 협심을 하는 거죠. 지역사회도 그 다음에 국가도 모두 협심을 하는 게 1차 보건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하실 수밖에 없고 이거는 3번 뜻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1번, 2번, 4번이 정확하니까 답은 3번밖에 없네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변별력 있는 4개 문제를 좀 갖고 왔는데 솔직히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어려워요? 요게 제일 어렵죠. 요거죠. 치매선별검사. 요거는 틀리신 분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 다음으로 어렵다면 요거죠. 근데 이거는 감으로라도 잡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맞으면, 그러니까 최소한 틀렸으면 1개. 근데 많이 틀렸으면 2개까지. 그래서 하나 또는 2개 정도 틀렸을 거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 경기도 시험 정말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낯선 문제는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모른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다면 그리고 평상시에 공부를 제대로 암기 이론을 제대로 하셨다면 좋은 결과를 얻었을 겁니다. 그동안 김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